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 화장실 뒤에. 눈을 뗄 수 없는 꽃미모 크렌이랑요. 베리라고 지금 한 마리 더 있는데 이 뒤에 있거든요. 네, 이 뒤에 어딘가에 있어요. 저 안쪽에. 소심하고 느긋한 베리가 함께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크렌 베리의 아빠 한진수입니다. 크랜베리 엄마 고양이를 부탁해 청자 홍은경입니다. 밤에 너무 큰 소리로 울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 중인데 잠을 방해될 정도로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좀 새벽에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깨고요. 혹시 범인이 베리? 베리는 점잖은 이제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 그렇다면 남은 녀석은 크렌. 워낙 길고양이 출신인데도 되게 멋쟁이라서요. 이렇게 털 같은 데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제 그루밍이 돼 있어야 되고,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그 부분을 다시 막 핥고, 그리고 좀 음식도 좀 까다롭게 굴고. 까칠하고 까다로운 녀석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보호자. 제가 고양이를 부탁해 애청자이다 보니까 한 해도 안 빼놓고 다 봤는데 7개 더하기 1개에서 매일매일 다른 걸로 놀아주라고 하셔서 그거를 실천하고자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영혼의 연기를 어떻게 하시는 게 영혼의 연기예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귀에 가까우니까 좀 빨리 숨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이런 애들은 밖에서 온 애다 생각하고 밖에 창에서부터 이렇게 막 부딪히는 연기를 막 하는 거죠. 부딪혀서 들어오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흔한거리는 소리가 나면 좀 좋아하거든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보호자의 움직임에 점점 빠져드는데요. 눈을 뗄 수 없다옹. 거의 진짜 영혼의 연기를 하시네요. 힘들어요. 고양이 부탁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혼신의 연기를 하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쥐가 힘드세요? 벌레가 힘드세요? 아무래도 이런 좀 벌레류는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니까 임산부한테는 굉장히 힘든 동작이죠. 다리가 저려요. 안 그래도 저린데 힘들어요. 환한 대낮부터 임산부인 보호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크레니와 놀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드디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일어났어? 이제 놀까? 놀아야지 우리 애들. 잠들기 전까지 계속되는 놀이 삼매경. 그런데 크레니는 별 반응이 없어 보이네요. 나만 움직이고 니들은 왜 안 움직여? 열심히 뛰어놀아야 밤에 푹 잘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식사 준비도 필수. 물은 따로. 따로? 물 따로. 먼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베리가 여유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맛있다옹. 뒤늦게 나타난 크렌. 사료에는 영 관심이 없어 보이죠? 어릴 때 좀 건사료를 많이 먹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신장이 작은 거예요, 한쪽이, 크렌이.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캔 사료로 바꾸면서 이 아이가 캔 사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엄마가 힘든데요? 잠들기 전 예비 엄마 아빠의 즐거운 시간. 정말 사이인데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보호자들은 잠들고 둘만 깨어있는 시간.
어느덧 보호자들도 베리도 이웃 주민들도 모두 잠든 시간. 크레니가 밥그릇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이번에도 사료는 먹지 않고 아까처럼 앞발로 주변을 긁는 행동을 하더니 느닷없이 울기 시작하는 녀석. 안방으로 향합니다. 결국 오늘 밤도 보호자는 밤잠을 설치겠네요. 한 번 울면 쉽게 멈추지 않죠. 매일 밤 거실을 시작으로 집안 곳곳을 순례하는데요. 보호자와 베리가 단잠을 자고 있는 안방 앞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잠시 망설이다가 더 애달프게 울어봅니다. 베리는 미동도 하지 않네요. 이제는 지칠 법도 한데 점점 보호자에게로 다가가는 녀석. 결국 침대 옆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크레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막 이렇게 세상 떠나가라고 그래요. 보통 밥상이나 여기 거실에서 시작해서요. 안 나오면 안방으로, 그래도 안 나오면 침대 쪽으로, 그래도 안 되면 제 이렇게 침대를 붙잡고 제 귀에다 대고 야옹해요. 아, 그러니까 점점 이게 강도가 심해지네. 네, 공포 영화처럼. 공포 영화 버금가는 크렌의 울음소리 종착지는 보호자의 곁입니다. 다들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방금 전까지 밤새 하소연하던 녀석이 난데없이 보호자에게 꾹꾹이를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문제 행동. 더욱이 임산부인 보호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임산부는 그냥도 잠자기가 어려워요.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똑바로 못 자고 옆으로 자거든요. 그것도 이제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얘들이 막 울어서 깨거나 아니면 우다다다다다 뛰어서 깨거나, 그러니까 너무 막 닥스도 많이 들고 피곤하죠. 크레니 때문에 속상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 저는 견딜 수 있지만 아기는 그러니까 예민할 때 크레니 울어서 잠이 깨버리면 저희가 좀 이게 육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럼 고양이도 달래고 얘도 달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너무 시끄러우면 아기도 깨버릴 수 있으니까 겨우 이제 재워놨는데 깨거나 하면 아이 성장에도 안 좋으니까. 안타까운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야옹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연예인이다. 부가시게 하는 거 지금 연예인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당황했어요. 얘가 벨이에요. 베리예요? 네. 베리도 숨을요? 네, 낯선 사람 오면 간식 좋아해요, 숨어서 얘는 엄청 좋아해요. 간식을 줘볼까요? 저희가 한번 먹는지 좀 볼게요. 아이들이 긴장되고 소심한 베리에게 간식이 통할까요? 먹기는 하는데 어림없다오. 얘는 먹을 거예요. 먹을까요? 네, 얘는 먹. 곳에 사라졌다. 난 문제 없다오. 트렌이에요. 얘는 간식을 안 먹어서. 괜찮네. 얘가 어릴 때 길고양이였어가지고 이번에도 쉽지 않은데요. 궁금해하기는 하는데 입맛이 좀 다지긴 하네. 안 먹어요.
냄새는 맡아보고 그러면 건사료를 좋아해요? 건사료를 주로 좋아하고 저키류는 먹어요. 딱딱하게 씹는 거 위주로? 네. 동결건조는 안 먹고요. 그다음에 기린 간식 캔은 먹어요. 정말 까다롭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보고 일단 어떤 크레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식사는 하지 않고 밥그릇 주변을 긁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던 크렌. 아, 저런 행동 있어요? 자주 해요. 자주 봐요. 캔을- 먹지 않고. 네. 아무래도 계속 저한테 울면 건사료를 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는지 계속 울 때도 있어요. 바닥을 저렇게 긁는 행동을 할 때가 좀 상황이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싫다는 행위.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건 별로야라는 행위에 가깝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저걸 안 먹을까요? 아이가 사료를? 일반 사료를 어떻게 주세요? 그냥 덩어리 있는 캔을 그릇에 담아서 물을 좀 넣어서 근데 물을 의도적으로 더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한 4년 전에 네네. 크렌을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크렌 같은 경우는 신장이 한쪽이 좀 작게 작은 사이즈다. 나와서 물을 좀 많이 먹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고양이는 신장병이 많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1차적으로는 음수량을 많이 권해요. 고양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음수량이 몇 밀리인지는 아시나요? 60ml? 하루에? 잘 모르겠어요. 제 몰로? 잘 모르세요? 보통 50ml 곱하기 킬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니까 3kg 기준으로 하면은 50ml 곱하기 3kg니까 150ml는 먹어요. 아니면은 얘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만큼을 양을 먹어야 돼. 밥그릇 주변을 시작으로 뭔가 불만이 있는 듯 울기 시작했던 크렌. 바로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야옹에 비해서는 좀 애처로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는 이 야옹이라는 소리를 아시죠? 고양이끼리는 하진 않아요. 네.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건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어떤 야옹을 했을 때 보호자가 잘 움직인다, 반응을 해준다를 정확하게 알아요. 네, 맞아요. 뮤지션으로 치면 그 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 음을. 이 음을 딱 내면 내가 절대음감이구나. 그치, 절대음감처럼 이 음을 내면 보호자가 움직인다. 보호자 리액션이 온다. 라는 거 정확하게 지금 대단한 아이네. 대단한 거죠. 결국 건사료만을 고집하던 녀석이 불만을 밤마다 보호자에게 호소하던 거였네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는 일단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일단은 물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게 충분히 아이가 원하는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캔사료를 생각하셨지만 아이한테는 아마 충분히 맞는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 들어봤을 때는 뭐가 좀 중요했냐면 아이가 임시보호된 상태였잖아요. 아이의 입맛은 6개월 전에 다 정해져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임시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그쪽에서는 캔사료보다는 건식사료 위주로만 계속 그냥 급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입맛이 딱 건사료에만 꽂힌 거예요. 6개월 전에 소위 말해서 입맛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고양이는 개보다 훨씬 그게 더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 훨씬 강렬하거든요. 뭐냐면은 6개월 전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평생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단 건식 사료를 주되 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는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뭐 환경 아니면 팁들을 같이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레니의 음수량 늘리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다양한 물그릇이 필요한데요. 물그릇의 지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반처럼 약간 이렇게 투명한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런 사기 그릇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흔하진 않지만 스테인레스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프로그램물을 제공해주는 약간 고양이 분수대, 네, 분수대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어항이지만 약간 개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순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DIY를 하실 수도 있어요. 깨끗한 세척은 기본. 그런데 물그릇 재질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집에 그 위치를 어디다 정하냐면은 일단은 가장 신선한 물을 줄 수 있는 공간. 그게 안 될 경우 가끔 변기물을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기물을 왜 먹냐면 변기는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산소 포화도. 그 산소 포화도가 높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전부 날 위한 거냐? 신선한 물을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싱크대 옆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싱크대 옆을 선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가 여기로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좀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여기도 좋은 위치니까요. 이쪽에도 하나 놔둘게요. 이렇게 두 마리니까 물그릇을 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네. 여기다가. 좋아, 결정했어. 이렇게 잘 먹는 거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 물맛 좋다. 진짜 잘 먹어. 나 이렇게 잘 먹는 거 본 적이 없어. 스스로 선택한 신선한 물을 마시고 만족스러운 크렌. 잘 먹지 않던 습식 사료는 이제 안 줘도 되겠네요. 밤마다 보호자를 두려움에 떨게 한 크렌의 울음 테러는 음수량 부족으로 인한 사료 문제가 없어졌으니 자동으로 동시 해결. 만약에 아이가 먹는 게 개선이 된다면 울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첫 번째, 환경적으로. 두 번째는 만약에 보호자님이 우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처음엔 더 심하게 울다가 나중에 서서히 감소가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이겨내시는 게 되게 좀 굳은 의지가 조금 필요해요. 앞으로는 크렌이도 베리처럼 보호자의 곁에서 꿀잠 잘 수 있겠죠? 까칠한 크렌이가 달라졌다는 반가운 소식. 이제는 물도 잘 마시고요. 밤에 잠도 잘 잔답니다. 크렌이랑 베리랑 우리 양이랑 같이 잘 키울게요.